이모는 늘 말했어요. 이건 미친 짓이라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거 알아요? 죄책감만큼 사람을 흥분시키는 최음죄는 없다는 거. 그 좁은 집, 30도가 넘는 열대야 속에서 이모가 흘리던 땀방울이 나한테는 구원이었고 타락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목이 말랐을 뿐이에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 위태로운 사랑의 끝을 함께 지켜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공기에는 습기가 가득 머금어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오피스텔 복도, 그 끝집 앞에 선 22살의 청년 강민우는 마른 침을 삼켰죠. 군 제대 후 복학하기 전까지 한 달 갈 곳 없는. 그가 의탁해야 할 곳은 10년 만에 만나는 이모 윤서영의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기억보다 한층 낮고 서늘했습니다. 잠시 후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그 틈으로 뿜어져 나오는 냉기와 함께 훅 끼쳐오는 향기는 민우가 알던 이모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된 고독하고 세련된 여자의 향기였으니까요. 어서 와 민우야, 정말 오랜만이네. 서영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얇은 실크 가운 하나만을 헐겁게 걸치고 있었습니다. 쇄골 라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차림새에 민우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갈 곳을 잃고 배회했죠. 기억 속에 통통하고 푸근했던 이모는 온데간데였고 눈앞에는 세월을 역행한 듯한 날카로운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서영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훌쩍 자라 자신의 머리 하나는 더 위에 있는 민우의 넓어진 어깨와 굵어진 목선을 보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이모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민우가 짐 가방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관 조명 아래 드러난 민우의 팔뚝에 솟은 핏줄이 서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영은 쥐고 있던 와인잔을 조금 더 세게 쥐며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어 생활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차갑고 건조했죠. 서영은 민우에게 소파 자리를 권하고는 맞은편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가운 자락 사이로 하얀 허벅지가 언뜻 비쳤고 민우는 애써 시선을 테이블 위에 와인병에 고정해야만 했습니다. 오피스텔의 공기는 묘하게 팽팽했습니다. 10년이라는 공백은 두 사람 사이를 가족보다는 낯선 타인에 가깝게 만들어 놓았죠. 서영은 남편이 지방 출장 중이라 당분간 오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 끝에는 묘한 체념과 권태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넓고 차가운 집에서 이모는 줄곧 혼자였구나 하고 말이죠. 그 고독함이 민우에게는 일종의 틈으로 보였습니다. 씻고 나오렴, 편하게 있어도 돼. 서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튜베로즈 향이 민우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욕실에 들어선 민우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상기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차가운 물을 틀어 머리를 식히면서도 거실에 홀로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을 서영의 뒷모습이 자꾸만 잔상처럼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향한 반가움이라기보다는 금지된 대상을 향한 원초적인 호기심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영은 잘 자라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열린 문틈 사이로 침실의 노란 스탠드 불빛이 거실 바닥으로 길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어둠 속에서 그 빗줄기를 응시했습니다.
마치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경고성 같기도 하고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유혹의 빛 같기도 했습니다. 욕실에서 서영이 씻는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일 바닥을 때리는 물방울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울리자 민우의 청각은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상상력은 제멋대로 날개를 달고 문 너머의 풍경을 그려내기 시작했죠. 물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 김이 서린 거울, 그리고 아까 보았던 하얀 목덜미까지. 민우는 덥지도 않은데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지금 이 공간에 흐르는 기류는 명백히 위험했습니다. 잠시 후 물소리가 멈추고 드라이어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민우는 숨죽인 채 닫힌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방에 불이 꺼졌지만 민우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코끝에 맴도는 낯선 향기가 그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밝은 햇살 아래서 그녀를 마주했을 때 과연 자신은 아무렇지 않은 척 이모라고 부를 수 있을까? 민우는 뒤척이며 얇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창밖에는 굵은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고 위험한 동거의 첫날 밤은 그렇게 위태롭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장마는 창밖의 풍경을 회색빛으로 지워버렸고 두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섬 같은 오피스텔 안에 가두어 놓았죠. 습도가 높아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무거워졌고 서로가 내쉬는 숨소리마저 피부에 닿을 듯 가깝게 느껴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영은 더위와 습기를 핑계로 점점 더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헐거운 티셔츠 아래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돌아다니거나 샤워 후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거실을 배회하곤 했죠. 그녀는 민우의 시선이 자신의 얇은 옷자락 끝에 드러난 하얀 종아리에 그리고 무방비하게 파인 목선에 머문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끈적한 시선이 자신의 메마른 외로움을 적셔주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우는 민우대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빨래 건조대에 널린 서영의 레이스 속옷들이 에어컨,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조차 그에게는 참기 힘든 자극이었으니까요. 좁은 주방에서 물을 마시려다 서로의 몸이 스칠 때 서영의 살결에서 느껴지는 서늘하면서도 뜨거운 체온은 민우의 이성을 갉아먹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모를 상대로 불경한 상상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그 상상을 멈출 수가 없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영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민우는 그 옆 바닥에 앉아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TV 소리가 웅웅거리는 가운데 서영이 나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거기 에어컨 온도 좀 낮춰줄래? 너무 덥네. 그녀가 몸을 뒤척이자 짧은 반바지가 말려 올라가며 허벅지 안쪽에 연한 살결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우는 리모컨을 집어들다 말고 멍하니 그곳을 응시하고 말았습니다. 뽀얗고 매끄러운 다리 라인은 금기라서 더욱 탐스러운 과실처럼 보였죠.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서영은 민우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보통의 이모라면 옷매무새를 고치거나 조카를 나무랐겠지만 서영은 묘하게도 자세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리를 천천히 꼬며 그 시선을 즐기는 듯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이모 옷이 너무 짧아요. 감기 걸리겠어요. 민우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담요를 집어 서영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담요를 받아들며 민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나무라는 것도 고마워하는 것도 아닌 묘한 도발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걱정해 주는 거야 아니면 보기가 힘든 거야. 서영의 물음은 장난 같기도 하고 진심 같기도 했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투명한 벽 하나가 젖은 종이처럼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은밀한 유혹의 시작인지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밤 민우는 욕실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샤워기 물소리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섞여 들어갔죠. 서영은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욕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욕실 문 너머에서 조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하면서도 그녀는 그 사실이 불쾌하기보다는 기묘한 흥분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창문을 때렸고 빗소리는 두 사람의 죄책감을 덮어주는 완벽한 소음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되돌아가기엔 이미 서로의 냄새에 너무 깊이 취해버린 밤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에어컨이 멈춘 건 올여름 들어 가장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창문을 모두 열어젖혀도 들어오는 건 뜨뜻미지근한 바람뿐이었고 집안은 거대한 한증막처럼 달아올랐죠. 끈적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어 불쾌지수를 높였지만 그 불쾌감 밑바닥에는 묘한 흥분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더위 핑계로 더욱 얇아진 옷차림, 그리고 서로의 몸에서 풍기는 원초적인 열기가 좁은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을 설치다 거실로 나온 민우는 소파에 기대앉아 있는 서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얼음이 가득 담긴 위스키 잔을 손에 쥐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땀에 젖어 목덜미에 들러붙은 머리카락, 얇은 슬립 위로 비치는 가빠진 호흡이 민우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민우가 다가오자 서영은 그제야 인기척을 느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풀린 동공과 붉게 상기된 볼은 그녀가 이미 취기에 젖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워서 깼니? 이리 와서 한잔할래. 서영이 자신의 잔을 들어 보이며 나른하게 웃었습니다. 민우는 거절하지 않고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떨어져 앉았을 거리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 허벅지가 닿을 듯 말 듯한 그 아슬아슬한 간격이 두 사람 모두에게 묵시적인 합의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유리잔 속의 얼음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고 목을 타고 넘어가는 독한 술은 뜨거운 속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대화는 점차 위험한 수위를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남편에 대한 원망 섞인 푸념을 늘어놓았고 민우는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독과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배어 있었죠. 민우는 충동적으로 하지만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모는 외롭지 않으세요? 이렇게 혼자 있는 거요. 그 질문은 서영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칼날이자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서영은 들고 있던 잔을 멈칫하며 흔들리는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카의 질문이라기엔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남자의 냄새가 나는 물음이었죠. 하지만 서영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우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려는 듯 집요하게 응시했습니다. 외로워 아주 많이. 서영의 대답은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영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실수인 척 스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뜨겁고
단단한 남자의 손길이었습니다. 서영의 손끝이 움찔하고 떨렸지만 그녀는 민우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온기에 의지하듯 힘을 뺀 채 가만히 맡겨두었죠. 민우의 엄지손가락이 서영의 손등을 천천히 그리고 집요하게 문질렀습니다. 그 단순한 접촉이 가져오는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릴 듯 크게 울렸습니다. 민우는 조금 더 과감하게 몸을 기울여 서영과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이제 고개만 조금 돌리면 입술이 닿을 거리였습니다. 서영에게서 나는 술 냄새와 살 냄새가 민우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지금 이 손을 놓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이 손을 잡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열대야의 열기는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본능만이 가장 선명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취한 듯 눈을 가늘게 뜨고 민우의 다가오는 얼굴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터질 듯한 긴장감이 거실을 가득 채우며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오후 내내 분주하게 준비했던 저녁 식사가 싸늘하게 식어갈 무렵 서영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남편의 메시지는 간결하고 사무적이었죠. 못 간다. 급한 일이 생겼다. 미안하다. 그 세 마디 문장이 서영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을 툭 하고 끊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와인병을 거칠게 따서 잔에 따르지도 않은 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붉은 액체가 입가로 흘러내려 하얀 목덜미를 타고 가슴골로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우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기다렸던 기회에 대한 안도감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서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식탁 의자에 무너져 내린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그만해요 이제. 민우가 서영의 손에서 와인병을 뺏어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공허한 눈으로 민우를 올려다보며 비틀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도 내가 불쌍하니 남편한테 버림받고 조카 앞에서 추태나 부리는 내가 우스워. 서영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병을 내려놓고 서영의 젖은 턱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뜨거운 손길에 서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조카로서의 선을 지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서영의 의자를 돌려 자신을 마주보게 한 뒤 두 팔로 그녀를 식탁 안에 가두듯 짚었습니다. 아니요, 불쌍하지 않아요. 당신을 외롭게 두는 그 사람이 미친 거죠. 나였으면 절대로 이모를 혼자 두지 않았을 테니까. 민우의 입에서 나온 당신이라는 호칭은 서영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수컷의 언어였죠. 서영은 민우를 밀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손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우의 단단한 팔뚝을 쥐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밖에서는 다시 천둥이 쳤고 그 소리에 맞춰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입맞춤은 거칠고 서툴렀지만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와인 향과 섞인 서로의 숨결이 엉키자 서영의 입술 사이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덕과 윤리, 이모와 조카라는 사회적 굴레가 그 순간 산산조각이나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민우를 밀어내지 않고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렸던 애정에 대한 갈망이 그리고 자신을 여자로 봐주는 남자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것입니다. 방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침실, 닫힌 문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서영의 몸 곳곳에 자신의 흔적을 새기듯 탐했고, 서영은 죄책감 대신 찾아온 강렬한 쾌락에 몸부림쳤습니다. 민우가 서영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서영 씨. 이제 당신은 내 거예요. 그 위험한 고백은 서영을 지옥 같은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드는 달콤한 마약과도 같았습니다. 새벽녘 폭풍우가 지나간 침대 위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서영은 잠든 민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손을 뻗어 그의 뺨을 만졌습니다. 앳된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남자의 욕망을 확인한 밤, 그녀는 자신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음을,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보다 앞선 것은 옆에 누운 이 남자의 온기가 사라질까 두려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금단의 문은 활짝 열렸고 그 안에는 파멸과 쾌락이 뒤섞인 혼돈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오피스텔의 공기는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은 여전히 살가운 이모와 듬직한 조카처럼 보였지만 그 평온한 수면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관능의 마그마가 끓고 있었으니까요. 아침 식탁에서 뉴스를 보며 날씨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도 식탁보 아래에서는 민우의 맨발이 서영의 종아리를 타고 허벅지 안쪽으로 은밀하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아무렇지 않은 척 커피를 마셨지만 찻잔을 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민우는 그 모습을 즐기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이 좁은 집은 이제 그들만의 거대한 비밀의 정원이 되었습니다. CCTV도 없고 타인의 시선도 닿지 않는 이곳에서 두 사람은 사회적 금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대담한 애정행각을 벌였습니다. 빨래를 개다 눈이 마주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탐했고, 좁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서영의 뒤로 다가온 민우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젖은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움켜쥐기도 했습니다. 남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는 배덕감이 오히려 그들의 쾌락을 기형적으로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아찔하고 스릴 넘치는 순간은 외부와의 연결고리가 생길 때였습니다. 나른한 오후 서영에게 남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영은 거실 창가에 서서 통화를 시작했죠. 여보세요, 별일 없어요. 당신은요, 언제 와요? 평이한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민우가 소리 없이 다가와 서영의 뒤에 섰습니다. 그는 서영의 얇은 실크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리며 하얀 등을 애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흠칫 놀라 몸을 굳혔지만 전화를 끊지도 민우를 밀어내지도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심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와중에 등 뒤에서는 조카의 뜨거운 입술이 살결을 훑고 지나가는 상황. 서영은 터져 나오려는 신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공포와 흥분이 뒤섞인 극한의 자극은 서영을 미치도록 불안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전율하게 만들었죠. 나도 바빠서 끊을게, 나중에 봐요. 서영이 황급히 전화를 끊자마자 민우는 그녀를 거칠게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방금 통화한 남편의 존재는 두 사람의 뒤틀린 소유욕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민우에게 서영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자 누구에게도 뺏기기 싫은 금지된 트로피였고, 서영에게 민우는 시들어가던 자신의 여성성을 다시 꽃피우게 해준 구원자이자 파괴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에 탐닉하며 이 위험한 놀이가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이성적인 죄책감은
본능적인 쾌락 앞에서 힘을 잃었고 그들의 비밀 정원은 더욱 깊고 어두운 곳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유리의 성이 깨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비품이 울렸을 때 주방에 있던 서영은 들고 있던 접시를 놓칠 뻔했죠. 현관에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서영의 남편 진석이었습니다. 일정이 당겨졌다며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들어오는 그를 보며 서영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질렸지만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민우의 표정은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냥꾼처럼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으니까요. 세 사람이 마주 앉은 저녁 식탁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진석은 오랜만에 보는 처조카가 반가운지 와인을 권하며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우야, 군대 다녀오니 남자가 다 됐구나. 이제 복학하면 바빠지겠어. 진석의 말에 민우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맞은편의 서영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그 노골적인 시선이 남편의 등 뒤를 스쳐 서영의 흔들리는 동공에 꽂혔죠. 민우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이모 덕분에 아주 편하게 지냈어요. 이모가 외롭지 않게 제가 아주 잘 챙겨드렸거든요. 떠나기가 싫을 정도로요. 민우의 대답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게 잘 챙겨드렸다는 단어에 담긴 중의적인 의미를 알아챈 서영은 황급히 물을 들이켰지만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진석은 눈치채지 못한 채 허허 웃으며 아내가 원래 정이 많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평범하고 기만적인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 식탁 아래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맨발이 서영의 발목을 휘감고 천천히 종아리를 타고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영은 젓가락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법적인 남편이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식탁 밑으로 파고드는 조카의 발길이라니 이것은 명백한 미친 짓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했지만 서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공포로 인해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와중에도 민우의 발이 닿는 곳마다 불길이 이는 듯한 감각이 신경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들키면 끝장이라는 극한의 공포가 아이러니하게도 말초신경을 가장 예민하게 곤두세우고 있었죠. 어디 아파 당신 안색이 안 좋은데. 진석이 걱정스런 얼굴로 서영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에 손대지 말라는 듯한 적개심이 스쳤죠. 민우는 짐짓 실수인 척 포크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며 흐름을 끊었습니다.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네요. 민우는 포크를 줍는 척 허리를 숙여 식탁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찰나의 순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서영의 허벅지 안쪽을 강하고 깊게 움켜쥐었다 놓았습니다. 서영의 입에서 윽하고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그녀는 급히 살에 들린 기침으로 무마해야 했습니다. 식탁 위로 다시 올라온 민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새 포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뻔뻔하고 대담한 소유욕 앞에서 서영은 자신이 완전히 이 남자의 손아귀에 떨어졌음을, 그리고 이 위험한 관계에서 결코 도망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체했다는 핑계로 남편과의 잠자리를 피하고 등을 돌려 누웠습니다. 진석이 코를 골며 잠든 늦은 새벽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영의 침대 맡으로 다가왔습니다. 익숙한 채취, 민우였습니다. 그는 남편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서영의 입을 손으로 막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숨죽인 비명과 억눌린 교성이 뒤섞인 그 밤은 서영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죄스러운, 그러나 가장 짜릿한 지옥 같은 밤으로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지방으로 내려간 뒤 남겨진 집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처럼 서늘하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화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과도 같았죠. 서영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난밤 남편의 옆에서 민우와 나누었던 그 대담하고도 불경한 행위가 현실로 다가오자 견딜 수 없는 자기 혐오와 공포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지속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민우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파멸할 것이라는 이성이 뒤늦게 고개를 든 것입니다. 서영은 짐을 챙겨 나오던 민우를 막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만하자, 민우야, 이건 미친 짓이야. 다 잊고 돌아가 제발. 서영의 애원에도 민우의 표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는 짐 가방을 바닥에 툭 던져놓고는 천천히 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순수했던 조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자신의 것을 뺏기지 않으려는 수컷의 집착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뒷걸음질 치는 서영을 거실벽으로 몰아붙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만하자고요. 이모가 먼저 원했잖아요. 어젯밤 내 밑에서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이제 와서 내 탓을 하는 거예요. 민우의 말은 비수가 되어 서영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으니까요. 민우는 주먹으로 벽을 쾅 내리치며 억눌려왔던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장식장 위의 화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파열음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치달았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민우는 겁에 질린 서영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아픔에 얼굴을 찌푸리는 서영을 내려다보며 그는 잔인하게 속삭였습니다. 못 가요, 아니 안 가요. 이모도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 남편이라는 그 껍데기뿐인 인간 곁에서 말라 죽어가던 거 내가 살려줬잖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 어서. 그것은 애원이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까운 강요였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서영은 그 폭력적인 집착 앞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에게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자신을 향한 맹목적이고 뜨거운 갈망. 그것이 비록 파멸을 부르는 독이라 할지라도 서영은 그 독잔을 마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사랑해, 사랑해서 미칠 것 같아. 서영의 항복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민우는 그녀의 입술을 집어삼킬 듯 덮쳤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부서뜨릴 듯 껴안았습니다. 발바닥이 찔려 피가 배어나오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격렬한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덕도 윤리도 가족이라는 이름도 이미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나버렸고 오직 서로를 향한 병적인 집착과 쾌락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파국을 향해 달리는 폭주 기관차에 올라탄 두 사람은 이제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매미 소리는 잦아들었고 그 자리를 서늘한 바람과 빗소리가 대신 채웠지만 이 오피스텔의 시간만큼은 여전히 한여름의 열대야 속에 멈춰 있었습니다. 민우의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그는 이제 짐을 싸서 학교로 그리고 일장으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거실 한 구석에 놓인 그의 캐리어는 며칠째 열리지 않은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다가오는 이별의 시간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살을 파고들며 흐르는 시간을 필사적으로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서영은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하나둘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은 지 오래였고 친정 식구들의 안부 문자에도 침묵으로 일관했죠. 현관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날 서영은 인터폰의 전원마저 뽑아버렸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걱정하거나 비난하겠지만 이 유리벽 안의 세상에서 그녀에게 의미 있는 존재는 오직 눈앞의 강민우, 이 위험한 남자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커튼이 굳게 쳐진 집안은 밤낮의 구분조차 모호해졌고 두 사람은 짐승처럼 먹고 자고 사랑을 나누는 원초적인 행위만으로 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이모 우리 어디도 가지 말자. 여기서 영원히 이렇게만 있자. 민우가 서영의 무릎에 머리를 누이며 몽롱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영은 민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어 내렸습니다. 영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상에 불과한지 서영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면 배달 음식을 시켜야 하고 카드 명세서가 날아오면 현실을 자각해야 하는 것이 삶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무데도 가지마. 나랑 있어 죽을 때까지. 그것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기보다는 파멸을 향해 함께 걸어 들어가겠다는 서글픈 맹세에 가까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간수이자 죄수인 이 유리 감옥을 기꺼이 선택한 것입니다. 밖에서 보면 화려하고 평온해 보이는 고급 오피스텔이지만 그 안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도덕과 피폐해진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마지막 장면은 처연하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거실 깊숙이 들어온 밤,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자동차의 불빛들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흐름에 섞여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서영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은 민우의 손길은 여전히 뜨거웠고 서영은 그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누군가 문을 부수고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세상의 비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두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갈기갈기 찢겨나간 영혼을 서로의 체온으로 기우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만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진실이자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영이 고개를 돌려 민우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아주 길고 깊은 숨이 막힐 듯한 키스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그들의 위태로운 왈츠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밤의 심연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세상 모든 금기를 깨트린 대가로 얻은 그들만의 지옥 혹은 낙원에서 말이죠.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사연 속 주인공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조언이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